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쪽으로 많이 미국의 의사들은 무슨 사명감이 투철해서, 대한민국 의사들보다 투철해서 글로 가고 예. 그러게. 왜 대한민국 의사들은 안 그러느냐? 이거 왜 뭡니까? 그러겠어요? 그거는 정책 배려가 안 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정책적 배려. 어떤 얘기죠? 예를 들면은 일단 수입 자체가 틀려 먹었어요. 우리는 대학병원에서 건보 재정에서 하는 급여 시스템 속에서는요. 예. 이 처음에 세팅을 잘못해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수가를 굉장히 박하게 놔뒀고 예. 검사를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의 검사료 쪽에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뒀어요. 예. 그래서 수가가 왜곡됐죠. 그러니까 밤을 새서 뭐 수술하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래봤자 뭐 대여섯 명이 달겨들려서 뭐 몇 시간씩 수술해도 예. 건강보험 수가로 100만 원 이상 넘는 게 별로 없어요. 수술이. 건보 재정에서는. 예. 그러니까 어렵고 내 자기 희생을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했을 때 예. 그럼 미국에 있는 의사들은 의료 사고가 없고 미국에 있는 의사들은 뭐가 이렇게 뭐가 좋겠어요. 예. 근데 최소한 거기는요. 이런 중증 질환에 투입되는 의사들의 수입이 예. 엄청 높아요. 아.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제가 대학병원 해보면은요. 예. 소아과, 정신과 이쪽에 있는 의사들은요. 수가가 너무 낮아서 정말 월급벌이 하기도 어려운 교수들도 많아요. 대학병원에서도 본인이 번 거 본인이 가져갑니까? 즉 소아과나 내과나 아니지. 대학교 환자한테 번 돈으로 중증 의료하는 의사들한테 월급도 좀 많이 주고 그러지는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학병원의 그 체계는 네. 교수 월급이잖아요. 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자기가 많이 버는 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조금 달라지기는 하죠. 예. 근데 소아과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자기 월급에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너무 못 맞추는 그런 과들이 많다는 거예요. 힘든 거에 비해서 그렇지. 어떤 과는 매우 힘들고 돈벌이 안 되고 어떤 과는 편하고 돈벌이 잘 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힘들고 돈벌이 안 되는 과를 좀 덜 힘들고 돈벌이 좀 되게 만들어주면 하필이면 국가가 중증 의료 필수 의료라니까 네.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뭐가 안 되죠? 일단은 돈벌이 좀 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즉 이거는 나라에서 수가로 정하는 일인 거니까 네. 가슴 열고 수술하는데 예를 들면 200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면 1000만 원 주고 다만 환자한테 1000만 원을 받으면 환자는 몸도 아픈데 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다른 걸로 뭐 세금으로 지원하다 할 수 있는데 병원이나 의사한테는 많은 걸 왜 안 주죠? 그러니까 수가 문제를 왜 해결하기가 왜 그게 안 어렵습니까? 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수가가 어떻게 변천이 돼서 왔냐면요. 예. 예. 처음 시작서부터 이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많이 바라봤어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국민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과도한 비용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게 돼 있고 예. 중증 질환 쪽으로 가서 쓰이는 포션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게 돼 있던 구조로 왔는데 지금까지 이게 많이 오고는 왔어요. 예.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요, 지금도 암에 걸리거나 중증 질환에 걸리면은 굉장히 많이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의료 비용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환자들이 감기 기운만 있어도 저건 병원 간다 그랬잖아요. 이런 예. 나라는 없어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찾는 방문하는 횟수가 6배에서 8배나 많아요. 예. 이거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그 재원을 중증 질환 쪽으로 돌려준다면은 가능한 일인데 아. 지금처럼 이쪽을 건드리지 않고 예. 이쪽만을 늘린다고 하면 건보 재정이 급격하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또 두 번째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진료 전달 체계라는 게 지금 다 무너져 있어요. 전달 체계. 지금 이프로님 좀 전에 얘기했지만 왜 응급실을 돌다가 권역 응급센터라는 걸 다 지정해 놨거든요, 정부에서. 그래, 아까 그 예. 얘기. 예. 권역센터라는 걸 다 지정해 놨어요. 번역센터가 뭐예요? 이 권역에서는 여기가 메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단 거예요. 중환자 경우에? 생기면 여기로 보내. 그걸 보내. 뭐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게 전국에 많습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뭐 수십 군데 있죠. 예. 근데 그 수십 군데 있는데 거기에 뭐 그 전제 조건으로 정부가 지원도 좀 해주면서 네. 전제 조건으로 이 중증 질환 환자들을 다 여기서 소화해내야 된다는 걸 전제로 깔은 거예요. 어떤 사고나 어떤 병으로 왔더라도 그렇죠. 예. 그러면은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매일매일마다 당직표가 있고 예. 매일매일 근무하는 중증 질환을 보는 의사가 당직표상으로는 다 나와 있어요. 예. 네. 근데 왜 돌까? 그럼 왜 환자가 갔을 때 왜 없을까 의사가? 왜 없을까? 예. 병실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다 차서 다른 환자로 이미 다 차서 파 차서. 병실이 없다. 네. 그 이게 무슨 말이냐? 제 예. 얘기는 수술하려면 이게 지금 대구에서 벌어진 일이더라고요. 예. 네. 얼마 전에 10대 청소년이 이게 사망했어요. 7군데 응급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그 어디서도 불가능하다 그러다가 얘도 이게 돌다가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의 응급 난민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혹시 예. 무슨 사고를 당했었던 이 어린이입니까? 아니 이 친구 한번 떨어졌나 뭐 그랬을 아,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응급실 제때 처치를 못해서 사망했다는 게. 예. 이 2016년도에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이 2살짜리 아이가 교통사고로 그때 골반뼈가 이렇게 파손됐는데 예. 얘가 돌고 돌다가 전주에서 수원의 아주대병원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와서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정부가 나섰는데 예. 지금 2010년이면은 지금 2023년이니까 몇 년 되지? 7년 됐나? 예. 예. 7년이 된 이 상황에서 권역응급센터가 뭐고 다 만들었는데 예. 이 상황은 여전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다고 하셨죠?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뭐가 무슨 병실이 자, 부족하다. 이게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예. 응급 환자가 와요. 뭐 10명이 있다. 예. 그러면은 과거 같으면은 이 가운데에 정말 응급, 정말 중증은 한두 명일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 모든 환자들이 다 한 군데로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 응급실로. 사실은 경증과 약간 중증도의 환자는 예. 그 지역에 다른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서 해결이 되고 예. 정말 중증만 최상급 권역응급센터로 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은 이게 해결이 될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우리의 전달 체계가 다 무너져가지고 1차 의료 말고는 3차 상급 종합병원밖에 없는 거. 이 중간에 큰 역할을 해줘야 됐던 2차 종합병원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많은 배 아픈 사람도 권역응급센터 가고 뭐 두드러기 난 사람도 권역응급센터 가고 그다음에 중증 질환을 치료해야 될 의사는 낮에 그 수많은 환자들이 전부 다 대학병원 오니 예. 그거 치료하느라고 번아웃 됐는데 밤에 왔는데 병실은 없고 병실 없으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병실이 없다는 건 응급실에 베드가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입원할 병실이 없다? 입원할 병 응급실에서 수술하고 응급실에다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권역응급센터의 경우는 그 병실을 두게끔 여유 병실을 두게끔 항상 빈자리. 다 돼 있는데 네.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안 돌아가느냐? 우리 시스템이 그래요. 우리 시스템이 정말 중증 환자가 살려면은 제가 볼 때는 예. 그날따라 처음 방문한 병원에 해당 전문의가 그날따라 퇴근을 안 하고 일과 시간에 자리에 있었고 예. 그죠? 예. 심야 시간이 아니고 그리고 그날따라 그분이 수술도 안 하고 외래도 없어서 좀 한가했고 예. 그날따라 중환자실도 있고 이런 모든 게 갖춰지지 않고서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대로 내버려 두고 예. 이렇게 왜곡된 전달 체계를 내버려 두고서는 예.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급 응급실, 중간급 병원이 생기거나 네. 아니면 그게 없으면 지금에 있는 권역 응급실이 더 커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네요. 권역 응급실을 무한정으로 늘려봤자 예. 수술할 의사가 없는데 중증 질환을 볼 의사가 없어요. 지난번에 그 아산병원에 뇌출혈 환자 그것도 이 뇌를 열 수 있는 의사가 그 병원 둘밖에 없는데 예. 둘이 어떻게 계속해서 당직을 서면서 일을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예. 지금이라도 예.
이 3차 상급 종합병원이 너무 비대해지면서 예. 여기로 모든 경증 환자들까지 전부 다 여기로 가는 몰리는 거예요. 부산 환자도 가고 대구 환자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하니까 이쪽은 포화 상태가 돼서 정말 중요한 환자를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깨부셔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응급실에 밤에 와서 수술할 의사가 명단에는 우리 병원 병 의사 리스트에는 있는데 네. 그분은 낮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 수십 명 보느라고 다 보고 퇴근 안 할 수 없으니 퇴근했기 때문에 퇴근했어요. 지금 응급실에 들어온 이 환자는 그 의사한테 맡길 수는 없고. 그 의사가 자기 당직 시간으로 돼 있겠지. 왜냐하면 의사가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이름은 다 돌아가면서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마치 화장 그 소방서를 각 소방서마다 소방관을 하나씩 배치 안 하고 세 군데 중에 그냥 소방서 한 명만 해놓은 다음에 그냥 다 불나면 네가 알아서 출동해라고 해놓는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수는 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배치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불날지 모르니까. 의사는 왜 그걸 대학병원에서 지금 중증 진료를 보는 의사들이 예. 제가 이제 내일 오후에 당직이다. 예. 그럼 낮 근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밤에 근무하면 그렇죠. 그런 데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낮에도 근무하고 예. 밤에도 근무해도 오면 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제 얘기는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가장 저 밑바닥의 이유는 예. 우리의 전달 체계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니 제발 좀 3차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질환만 보고 예. 외래 환자가 저렇게 100명, 200명씩 뭐 반나절 동안 보면서 30 진료하고 이런 거 없애고 3차 상급 종합병원은 정말 중증 환자만 보러 가야 되는데 예.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 지방에 어디 뭐 군단이 있는 분도 어머님이 서울에 사는 아들한테 야 내가 오늘 그 동네 의원 갔더니 그 척추협착증 있다고 큰 병원 가버린다면 바로 뽑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 갖다 꽂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요. 예. 암에 걸려도 자기 권역에 있는 그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로 몰리지 예. 우리처럼 권역이고 뭐고 없이 그냥 모든 걸 전부 다 빅5 병원으로 갖다 집어 던지는 예. 그거 좀 산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네. 당뇨 진단 받아도 빅5 병원 가요. 이건 다 동네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예. 예. 그리고 실제로 맹장염이라든지 간단한 골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 과거에는 집 근처 몇 킬로미터 반경 안에 있는 준종합병원이라는 병원들에서 이게 다 소화가 됐던 거예요. 예. 거기서도 안 되는 경우에만 대학병원으로 갔죠. 근데 지금은 모든 환자가 다 대학병원으로 쏠리고 대학병원은 그걸 마다하지 않고 다 보고 예. 그러니까 정말 중증인 환자를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니까 지방 의료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교수님,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응급실 예도 드셨는데 응급실에 있는 진짜 중증 환자가 있죠. 정말 급한 네. 대학병원에서만 볼 수 있는 중증 환자도 있지만 조금 경미한 환자도 있겠죠. 근데 네.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하여튼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아프니까 응급실 왔지. 응급실에 가고 싶어. 그래서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아프면 우리 서울에 있는 예를 들면 뭐 큰 대학병원 응급실은 문 여는 거 알아요. 예. 근데 다른 병원은 문도 밤에 응급실이 문 열든가 안 열든가 안 가봤어. 그게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그거? 봐서 그렇잖아요. 예. 이게 80년대 90년대는 안 그랬어요. 어. 지역에 네. 가까운 곳에 어지간한 뭐 복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 다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이 옛날엔 다 있었어요. 밤에도 문 열고. 예. 다 있었어요.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왜, 요즘은 왜 문 무너져? 안 열죠? 그런 병원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간급 병원이요? 별로 없어요. 중간- 중간급 가죠. 병원이 이게 무너지면서 아 어쩔 수 없이 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몰라도 동네에 작은 편의점은 어쨌든 그런 작은 예, 마트가 그렇지. 있고 예. 그 다음에 백화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마트에서 사기 좀 그렇다. 조금 괜찮은 거 사야 되겠다 하면 전부 다 백화점으로 몰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의료에 있어서는요. 이 전달 체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전달 체계가 다 무너져 가지고 예. 우리는 모든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잉 진료와 의료비의 폭증으로 이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그 예. 어떠한 노력도 제가 볼 때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경증 환자는 바로 대학병원 큰 병원에 못 가게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게 먼저겠네요. 모든 그렇습니까?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교육하고 의료는 이 수요자의 니즈가 끝도 없어요. 좋은 병원에서 받고 싶죠. 그렇죠. 좀 더 그렇죠. 아무래도 대학병원이 낫지 그렇잖아요. 않을까? 그런데 예.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예. 이 가까운 작은 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가면은 예. 잘못될 거라는 그런 좀 인식이 불안감 솔직히 좀 있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게 그냥 우리 사회에 굳어진 건데 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정책 당국은 이거를 그냥 손 놓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정책 당국이 대한민국 의료를 건강하게 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고민했던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내 걸로 둔 거예요. 니들끼리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공룡이 되면서 예. 거대 집단이 되면서 거기서 모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저 안프로님, 예. 내가 내과 의사인데 예. 3시간 9시부터 12시까지 진료하는데 120명을 지금 대학병원 교수가 그걸 진료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도대체 몇 분 만에 한 명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1분 30초 만에 한 병씩을 예. 봐야 예. 3시간 동안에 120명을 보잖아요. 예. 완전 번아웃 돼 있지. 어. 그런 상태에서 그 저녁에 당직이라고 응급 환자 보라고 하면 이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구조가 이래요. 그러니까 왜 대학병원에서 왜 최고의 3차 병원에서 예. 이렇게 외래 환자를 이렇게 많이 끌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입원 환자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대학병원에서 볼 환자가 아닌데 들어와 있고 예. 그러니 정작 중요한 중증 환자는 끼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없죠. 없어요. 어떻게 바꾸면 일단 되겠냐는 국민을 거예요. 설득하든 어쨌든 정책적 배려를 하든 예. 국민들이 무조건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몰리는 이 현상. 예. 게다가 경증 질환이고 뭐고 다 대학병원에서 받아주는 이 시스템을 예.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면 중간 단계에 있는 병원을 만들어야 됩니까? 어지간한 환자들은 자기 인근 지역에 있는 병원과 거기서 해결한다면은 그 지역의 대학병원에서 소화가 될 수 있는 이 중증 문화, 환자가 생기겠죠. 이 예. 문화. 예. 이게 나쁜 문화가 아니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우리만 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년 정도밖에 안 된 문화예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안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지역에 있는 의료를 살려야 됩니다. 그쪽으로 환자가 가게 하면 즉 서울로 함부로 못 오게 하고 큰 병원으로 함부로 못 가게 하고 못 가게 한다기보다도 자연스럽게 갈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끔 정책적 배려를 해야 여기 되고. 가깝고 편하고 좋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정책적으로 제가 그 칼을 댄다고 만약에 하면은 예. 수도권 대형 병원들이 경증 질환을 보는 이거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요. 경증 질환은 보지 마. 대학병원은. 보지 말라고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예. 보면 볼수록 불이익을 당한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죠. 뭐 어쨌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경증 질환까지 다 빨아먹으려고 하는 이 시스템을 예.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교수님. 아, 대학병원도 경증이건 중증이건 하여튼 환자를 많이 끌어올려는 니즈가 있습니까? 있죠. 확장을 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200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나라 대학병원에 예. 기업형 마인드를 가진 병원들이 들어서면서 예. 모든 대학병원들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대학병원이 숟가락을 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제 경증 질환 보지 못하게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전국에서 쌍끌이 어선 끌고 가듯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예. 그거를 정부가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중증 질환은 그렇게 되고 지역 그렇지. 의료를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간 예. 단계에 있는 의료를 살려야 예. 이게 건강하게 그 소통이 되고 이게 흐름이 지역에서도 떠도는 환자가 없게 되고 만드는 건데 예.
지역에 있는 그렇지. 지역에서 해결이 안 돼. 지역에 있는 의료가 다 붕괴돼 버렸잖아요. 그 두 개가 맞은 거네요. 지역 중간 의료가 붕괴돼 있고 대학병원은 크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게 딱 맞물린 거네요. 그렇죠. 그 얘기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지금까지. 내가 지금 계속 얘기를 했지. 잠깐만. 저는 이제 좀 알겠어요. 이제 좀 알겠어요. 이제. 저는 진짜 극단적인 표현으로 제가 대학병원장을 했지만 예.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 왜 흔히 좀 진담은 아닌데 왜 예. 뭐 공자가 죽어야 뭐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예. 얘기 하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공자가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반어법이지. 어. 그렇죠. 저는 그런 소리예요. 대학병원이 죽어야 이 나라 의료가 산다. 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대학병원이 예. 대학병원 다운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대학병원이 중증 질환 중심으로 연구 예. 중심으로 가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갈 수 있게끔 수가 체계를 변경해야 되고 중증 질환을 보면은 요 정도만 봐도 대학이 돌아가게끔 서포트 해주고 예. 진짜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와라.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광주, 대구, 부산에서 올 필요 없이 예.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해결이 돼서 이렇게 나라가 골고루 균형 발전이 돼야 되는데 예. 왜 정부에서 행정기관이나 이런 기업체는 강제로 지방에다 갖다 뿌려 놓으면서 근데 우리나라 그런 것도 다 실패했잖아요. 예. 갖다 뿌려 놓으면 뭐예요? 주말 되면 다 올라오고 거기 가족들 안 가잖아요.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간에 제 이야기는 기분 이해되지? 저거 저렇게 본인이 2%가 자주 하는 거잖아요. 수업 보시면서 저 내 이야기의 요점은 뭐냐? 네, 네. 체계를 바꿔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수가 구조를 그 체계에 맞게 바꿔주고, 우리 의료체에 건강해져야 되고, 네. 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역 의료가 다 죽었는데.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가벼운 병은 종합병원으로 함부로 못 가게 어떤 예. 식으로든 못 가게가 뭐 하지만 아니, 못 가게라는 표현은 좀 가시면 바로 진료 아니고 요거는 가까운 병원 조기가 더 잘 보니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요 카카오 택시로 가십시오까지 해드리고 예. 보내드리고 중요한 질병 어려운 질병만 큰 병원에서 할 수 있게 하면 그런 환경을 만들면 큰 병원 의사들은 하루에 큰 환자 3명 4명만 고민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당직스러 응급실 가도 되고 그 다음날 오전 쉬어도 되고 하다 보면 응급실 찾아서 의사 찾아서 돌아다니고 병상 없어서 쓰러지는 환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 그렇죠. 뜻입니까? 최소한. 최소한 자 보세요. 응급실에 이렇게 있어요. 100명의 환자가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고 칩시다. 예. 그 가운데 정말 중증인 환자는 한두 명일 거예요. 그 중증인 환자가 줄 섰는데 저 뒤에 서 있어요. 내가 진짜 중증이에요라고 하면 손을 흔드는데 앞에 있는 환자들이 난 배 아파요. 뭐 이거 보다 보면 그 환자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종합병원이 약간 그런 식으로 룸이 생기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중증 환자로 전문의가 안 가는 문제도 조금 완화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거 가면은 돈도 못 받는데 진짜 힘들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약간 한가하게 약간 한가하면서 중증 환자 중심으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명감도 느낄 수 있고 네,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수가 문제는 수가가 지금 왜곡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수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습니까? 저는 수가 문제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우리 수가 구조는 예. 이게 좀 요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 좀 어렵긴 한데 예. 요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제 동네 병원이다, 동네 예. 의원이다. 감기로 4번 갈 거를 4번에 뭐 한 번에 10,000원씩이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은 4번 갈 거를 한 번 가는 문화를 만들어 줘야 돼요. 어. 그럼 의사들이 당장 반발할 거 아니에요. 예. 4만 원 벌던 걸 10,000원밖에 못 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수가를 한 번에 가도 4만 원이 되게끔 해주고 대신에 굉장히 철저히 관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환자도 관리해야 되고 의료기관 공급자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는 공급자를 컨트롤할 만한 이 수요자를 대변하는 기구가 없어요. 환자분들을 좀 잠재우고 예. 공급자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 이제 우리가 경증 질환으로 안 가도 되는 걸로 반복적으로 가는 이 문화를 없애고 예. 그 재원을 가지고 중증 질환에 중증 더 쏟아 부어 달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면 이게 해결이 돼요. 왜 세상에 심장을 여는 수술을 하고 하는데도 예. 또는 뇌를 열고 하는데도 그게 이거 진짜 간단하게
피부 미용하는 것보다도 수가를 덜 받게 물론 이쪽은 좀 비급여지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네. 누가 그걸 하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수가 올려주면 어차피 한 환자 200명 몰리면 예. 수가 10,000원 올려주면 그냥 그 병원 의사가 200만 원 더 받는 거다. 수가 올려준다고 환자가 안 오냐, 과잉 진료를 안 하냐. 그런 거니까 환자를 그거를- 줄이는 것부터 같이 해야 되겠네요. 환자를 줄이는 환자를 공급자들이 공급자가 지금 수가 공급자는 의사들은 수가부터 올려주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공급자들이 더 배불러주고 더 그렇겠죠. 땡기려고 하지. 예. 올려주는 전제 조건으로 환자를 지금보다도 줄여야 돼. 양심적이고 철저하게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게끔 자꾸 유도를 해야죠. 그렇지. 그게 전제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개업 하시는 분들은 수가 올려달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지금 예. 수가 올리면 누구만 논하는지 아세요? 대학병원만 논하는 거예요. 중증이고 경증이고 전부 다 대학병원에 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예. 중증 질환을 보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중증 질환에 집중할 수 있게.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래. 연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저수가에 시달려가지고 병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내몰리고 있다는 거지. 내분비 당뇨의 연구에 고민해야 될 사람이 예. 3시간 동안 120명의 환자를 보는데 몰려가고 있은 그게 대학병원이니 세상에 어느 나라 대학에서 최상급 병원에서 1분 30초 진료하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정말 우리 이 우물한 개구리 시기에 이 문화가 빨리 바뀌어야 돼요. 예. 전 정말 답답해요. 이거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연금보다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더 크게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확 올라갈 거예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거 어떡하시려고. 노인 환자 많아지. 연금은 주는 대로 받잖아요. 예. 이거는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땡겨 쓰는 거야. 지금 이거를.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고령화 사회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고령화 사회로 가면은요 의료비는 폭증하게 돼 있어요. 네. 왜?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 이용이 많아지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매일 동네 의원에 출근 도장을 찍고 예. 조금만 아프면 대학병원 가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수가가 변경 안 되는 이유는 수가를 누가 결정합니까? 수가를 결정한 사람이 이제 누굽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이 수가는 예. 수가는 이제 저기 건강보험 그 수가를 예. 하는 그 위원회가 있어요. 예. 의사도들하고 시민단체도들하고 하는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예. 거기서 핸들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큰 틀에서. 더 큰 틀에서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거를 전체로 하나를 놓고서 볼 때 이 예.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이 대한민국 의료가 정말 건강한 방향으로 정말 대학병원 중증질환 연구 중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어지간한 그 응급은 중간 단계의 그 의료기관에 보고 그리고 지역은 지역에서 다 해결이 되게 하고 이게 맞는 건데 모든 게 다 수도권으로 다 올라와 버리고 중간 단계 병원은 무너지고 대학병원은 경증이건 중증이건 모든 걸 다 짬뽕 시켜가지고 보니까 정작 필요한 중증 환자들은 미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백날 권역응급의료센터 100날 만들면 뭐예요? 100개 만들면 해결이 됩니까? 예. 40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40개 만들었는데도 5군데, 6군데, 7군데 돌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예. 100군데 만들면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으세요? 문을 많이 만들면 뭐예요? 들어가서 정작 수술할 사람들이 예. 이미 번아웃 돼 있고 역량이 없는데 병실이 없는데 왜 제가 듣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지금 안프로님이 예. 우리나라의 대학병원 수도권에 있는 어느 대학병원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예. 지금 내 지인이 어, 뇌출혈이 났는데 수술 가능합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뇌출혈 수술을 왜 못해요? 아니 이미 다 찼다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병실이 이미 다 차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군요. 응급실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일단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한 예. 좀 과잉됐지. 그 중에 있겠죠. 예. 왜 예. 없겠어요? 예. 그거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있긴 있지만 의외로 그게 쉽게 찾아지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자, 응급실로 왔어요. 그러면은 당직 수술실도 그 시간에 열릴 수 있어야 되고 예. 수술실 열려면은 스탠바이 하고 있는 마취과 의사는 마취과 간호사 있어야 되죠. 예. 수술실 간호사 있어야 되죠. 마침 열려 있어야 되죠. 예. 근데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이 환자 때문에 수술실을 나처럼 다 열어놓지는 않거든요. 네. 밤에 하나 또는 두 개를 열어놔요. 예. 근데 마침 갔더니 이미 두 개의 응급실 방이 아직 응급수술실의 그 방이 예. 예. 내일 새벽에 끝나. 수술 들어갔어. 이미 들어가 있는 수술들이. 예. 그럼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지. 그러려면 여유를 좀 둬야죠, 더. 그럼 세 개를 만드냐, 네 개를 만드냐, 그러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건데 돈이 들어가는 걸 떠나서 그걸 커버할 만한 의료 인력이 없어요. 교수님,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게 과잉 진료와 전달 체계의 문제가 짬뽕되면서 그렇죠. 지금 더 문제가 복잡해진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사람들은 내가 과잉 진료와 전달 체계를 고민하면서 사람들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뭐 아픈데 대학병원 좋을 것 같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종의 트래픽 잼 같은 게 생기는 건데 그렇죠. 그걸 해결하려면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제가 너 진짜 너무 문제 이렇게 한다고 해결 안 되는 거 제가 아닙니까? 왜 그 자꾸 두 분이 뭘 예. 못하게 한다는 그 단어를 쓸 때마다 제가 그건 아니라고 예. 얘기하는 게 누구는 치료를 받으러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예. 그걸 어떻게 못하는 걸로 어떻게 저기 경기도 진입할 때는 앰뷸런스 딱 잡고서 예. 돌아가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시간에는 어렵고요. 예. 이거는 10년, 20년의 계획을 세워서 서서히 돌려야 되는 게 이게 20년, 30년 전에 안 그랬어요. 이 30년 전에는 예. 그 지역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이 20, 30년 동안에 변화된 거예요. 왜? 과잉 진료와 비급여 시장이 폭증하고 이러면서 또는 대학의 경영 마인드라는 그 꼴 같지 않은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대학병원들이 인컴, 영리의 수익을 예. 옛날에 대학병원들은 영리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던 이유가 예. 그럭저럭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수가 체계가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게 건강보험 재정으로 될 때가 아니니까. 예. 그냥 개인이 사비로 낼 때도 많고 했었으니까. 근데 건강보험 체계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낮은 수가로 박리담회로 하는 이 현상이 대학병원에도 적용이 되면서 다 붕괴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역 의료가 살지 않는 한은 예. 근데 또 그거 보면 앞에 가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지역 의료가 아니라 지방이 살아나 이게 또 의료가 자연스럽게 살아나는데 예. 지방 인구가 점점 빠지고 군 단위는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군 단위에 사람이 없는데 가끔 이런 얘기 나와요. 산모가 출산하려면 뭐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가야 예. 된다. 예. 그 군에 산모가 꼴랑 5명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거 안 되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의료원이 5명의 산부인과 환자 산과를 위해서라도 수억 원을 주고 어쨌든 간에 거기 앉혀야 되는 이 노력이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다는 있어야겠죠. 거죠. 예, 있어야죠. 있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도 좀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관점에서 이프로님 말씀 말 맞다나 의대 정원 늘리면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런 면에서는. 근데 그것을 하자고 해놓으면은 1, 2%는 거기 가겠지만 나머지 98%는 여전히 여기서 놀고 있을 거라는 거지.